반갑습니다. 자꾸 손이 올라가려 그래요. 마이크 들어버릇해가지고요. 그리고 20분 해가지고 막 깎이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예, 어쨌든 예, 처음 강연을 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름과 차이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겁니다. 오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강연 들었어요. 근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 이렇게 웨어러블 하시는 분 하실 때는 강원래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분 내가 소개시켜 줄게 뭐 명함 받았어 지금 보내줄게 그러고 보내주고 있고, 조금 아까 드론하신 분한테는 저희 학교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있고 네, 너무 흥미진진하게 많이 잘 들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다름 아닌 우리들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행복해야 되는 우리 지구 공동체 전체 말고요, 아주 조그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노래 40년 그리고 해밀학교 이사장 4년 차입니다. 평생 가수로 살아오던 사람이 왜 학교를 만들었지?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성공하고 제가 사회에 어떤 걸 돌려드려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양로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편안히 보내드려야 되겠다. 또 12월 되면 어머 아이들은 어떻게 아이들 키워야 되겠어 라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2010년도 초에 추석 때 라디오에서 다문화 학생 고등학생의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어머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왜 내가 저걸 해야 돼? 저도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예요. 한참 사춘기에 막 휘몰아치는 그런 아이들, 저 사춘기를 수십 년간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 무모한 사랑을 해서 나를 이 나라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미 저는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는 그 두 남녀의 얘기로 놔두고 이제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저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208 생뚱맞은 번호예요. 근데 저한테는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돼 있는 번호입니다. 이 사진은 조금 천천히 올려야 되겠어요. 중학교 때 사진인데 지금보다 훨씬 못생겨가지고 천천히 올릴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펄벅재단이라는 곳, 펄벅 여사님은 대지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시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동남아에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난 혼혈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펄벅재단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외국에 어떤 아이와 결연을 맺으셔서 그 아이를 돕고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올 거예요. 사진과 함께 번호가 오죠. 이게 김인순 제 번호였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의학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괜찮아진 건 아무래도 그 카메라 샤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11일 날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해밀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6명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1회 졸업생, 이제 올해 2회 졸업생, 작년엔 5명이 졸업했고요. 올해는 한 7명 정도가 졸업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중학교이긴 한데요. 저희는 다문화 아이들만 있지 않아요. 다문화 아이들만 키운다는 건 그 아이들을 또다시 격리시켜 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이들은 어차피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어디에선가 살아갈 아이들인데 이렇게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죠. 보통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가정 아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가슴에 폭풍이 몰아쳐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을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춘천에서 어떤 차를 이렇게 하는 거, 예, 아유 정말 다도 예, 다도 하면서 이렇게 한복 입혀서 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이 아이들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부모님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 학교는 후원해 주시는 분과 그리고 제가 열심히 아깝다며 노래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후원의 밤도 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후원자분을 직접 찾아가서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후원자 발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찾아가는 이유는 조명이나 음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분들이 내고 오신 3만 원 갖고 그걸로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조명 많이 없고 내가 열심히 노래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적어도 성전에서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오시는 그런 분들 앞에서 이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상상마당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개런티가 전부 이제 저희 학교로 가서, 예, 저희 학교 아이들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저희 그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온 마을이 함께 나서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뭐 다문화가 간다, 장애인이 간다 이러면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도 갔었고 충청도도 갔었는데 강원도에서 정말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아까 그 도지사님께서 어서 오라고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동리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동네 분들이 뭐가 고장나면 동네 분들이 오셔서 막 고쳐주시고요. 아이들 보면 따뜻하게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해주시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팅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농사도 져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같이 도와주시고 수학할 때도 같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축제는 마을 축제로 해요. 그래서요, 저희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동네 분들이 다 오시고, 또 그 홍천에 있는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다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고향은 한국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입양을 가셨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한국에 모국 방문을 왔다가 저희 학교 축제랑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춤도 추고 놀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분들의 이름이요, 순자, 명자, 저는 인순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제 이름을 하도 들어보셔가지고 어색한 걸 모를 텐데 저는 저분들의 이름을 듣고 진짜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영어를 다 하는데 순자, 명자, 끝순이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제 해줘서 그 이름들이 얼마나 이쁜 이름인가를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축제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계란을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이거 지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근데 그거를 저희 그 학교 바로 앞에가 논이에요. 그래서 집을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지금 호떡도 드시고 계세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자회, 집에서 이제 저희들이 입던 걸 깨끗이 빨아서 이제 싼 가격에 하는 바자회도 있었고요. 우리 고구마도 심었었어요. 네, 저는 우리 학교 농사 짓는 게 너무 좋아요. 저의 계획은 뭐였었냐면요, 씨를 뿌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바람도 불고 비도 와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잎이 난 걸 걱정을 해요.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잎이 꽃이 펴요.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는 팔려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먹기도 해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고 싶고, 이 작물들이 나가서 팔려서 돈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얼마나 애쓰시며 그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키우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벌리면 아이들은 그 돈으로 이제 내년 씨앗 쌀 거를 빼놓고 매점도 운영하고요, 아이들 학생회에서 이런저런 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고구마를 판다고 인터넷에 쫙 올렸더니 요번에는 24박스, 그것도 앞에다가 선착순 붙였어요. 그냥 한 3분 만에 쫙 나가버린 거예요. 아마도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키우고 학교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른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심은 고구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맛있었다는 그런 문자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요번에 며칠 전에 김장 담았어요. 아이들이 다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무도 뽑고요. 저는 건달처럼 먹고만 다녔습니다. 먹고만 다녀도 옷에 양념이 묻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춘천에 있는 그 유통업 협회에서 그 회원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들은 제법 김장을 잘 담급니다. 남자아이들도 얼마나 잘 담그는지 몰라요. 절였다가 씻어서 물 빼고 그 다음에 양념 묻히고 하는 거를 제법 잘해서 아마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엄마가 김장 담글 때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마을과 학교와 후원해 주시는 분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도 소통하기로 하고 저희 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EBS를 봤어요. 근데 다큐멘터리인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뭐 이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면 되고요, 좋은 학원 선생님들을 붙들면 되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홍천에 고등학생들 물론 많은 경험을 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그 친구들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미리 다양한 직업에 대한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과를 선택하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직업을 보면서 이 직업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달 한 번씩 경험을 한다면 30가지가 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또
이 오빠 언니들 때문에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미리부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1회 때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한국에 강의 오셨는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아까 우리 그 임마누엘 박사님처럼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고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선비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그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앞으로 미래 발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긴 했고 첫 번째라 질의응답 시간에 그렇게 많은 질문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께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CEO예요. 예. 이 아이는 어느 날 저희 페이스북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인터뷰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 요것 봐라. 어떻게 나한테 인터뷰를 해달라고 이렇게 대차네? 그래? 그렇다면 문자 썼어요. 그래, 내가 인터뷰 해줄 테니까 너 우리 학교에서 강의해 줄래? 그랬더니 바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냥 그 어린이 기자단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인터뷰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이 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보니까는요. 뭐 교수님들 또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과학자분들 아니면 정말 강연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책으로도 낼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와 얘기를 하니까 온 고등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질의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첫 번째는 별로 손을 안 들다가 두 번째는 이제 손을 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은 청년 목수예요. 일당이 30만 원이고요. 대기업 연봉만큼 벌어요.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 가정이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빚도 많이 지고 이제 엄마 혼자서 이제 아들을 키우셨고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말다가 그러면서 알바를 했는데 시급 한 2,000원 정도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래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힘들더래요 또. 그래서 또 안 가고 또 막 방황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아 저게 나의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목수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의 꿈은 자기가 계보를 만들고 목수에서도 계보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장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직업과 인격이 하나의 선에 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목수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냥 선입견이 그때 오는 학생들도 목수 그러면 막걸리 많이 드시고 좀 뭐랄까요 머리에 푸르게 이렇게 먼지 쓰시고 좀 그런 아저씨들로 생각을 했는데 저 청년은 자기가 일할 때는 뭐 먼지를 뒤집어 쓰던 다 해요. 다 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자기가 그 시간이 딱 떠나면 자기 가족과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세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어떤 그런 그 사업 때문에 얘기하러 가면 차에 항상 양복을 걸어놓고 그 양복으로 딱 갈아입고 멋지게 올라가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은 또다시 아 목수라는 직업이 하나의 그 선입견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직업일 따름이지 내가 그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를 일당이 얼마예요? 그래서 30만 원이니까 애들이 깍 하고 놀라고요. 그리고 언제 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쉬고 싶지 않다고. 자기도 아이가 있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그렇지만 내가 쉴 수 있을 때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귀가 쫑긋했죠. 맨날 일만 한다면 사실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근데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홍천의 생활고
학생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쪽 뒤에 남자 친구들은 거의 생활고인데 간호과에 있는 학생들이 저 뒤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간호사 선생님을 좀 모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남학생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남자 간호사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쩜 저 친구는 자기가 남자가 간호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선배 간호사로서 정말 멋진 간호사가 있다면 그분이 오시면 여자야 당연히 간호사에 대한 다른 선입견 없지만 저 남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계신 분이 이제 이번 12일 날 오셔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매번 하는 얘기는 내가 내 딸한테 했던 그대로 너네들한테 해줄게. 내 딸이 어떤 선생님이 엄마 잘 가르치신대 그러면은 저는 그분을 가서 매달려서 시간을 뺐어요. 진짜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시간을 뺐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모셔올 테니까 얘기만 해달라고. 너네들이 원하는 분을 얘기만 해달라고. 내가 모셔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요. 이사장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학교도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선배님들, 고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동네 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한 동네가 같이 우뚝 서는 그것에 요만한 디딤돌이라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밀학교가 지금은 이제 명동리에 아까 그 보셨던 기와집은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어요. 이제 1년에 이렇게 세를 내면서. 그래서 옆에 저희가 그 학교 폐교를 하나 샀어요. 5년 이렇게 분할로 해서 사서 거기에 이제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학교를 저희가 꿈이 있다면 우리 학교가 인가가 나는 게 저희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의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냥 검정고시도 물론 자격증이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우리나라가 주는 교육부가 주는 당당한 빛나는 졸업장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 사실 짓는 데에 도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군에서도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다 보니까는요. 왜 그렇게 뭐가 많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후원자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후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며칠 전에 갔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층에서 이제 2층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2층 창문이에요.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100%를 졌을 때 완공이 됐을 때 나라에서 주는 돈을 100%를 다 받는데요. 그게 조금 덜 져주면 그걸 못 받는데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져야 된다고 우리 그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막 그때까지 지어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성심성의껏 밤낮으로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큰일 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긍정 되는 거죠. 네, 항상 긍정. 네. 네. 사실 이제 곧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민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대요. 우리 다문화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다 품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민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인들을 품어주시고, 어차피 이제 한국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고요. 벌써 2013년부터는 군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리 없이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여기까지 올려주신 것만큼 그 아이들, 그 가족들한테도 사랑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한국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 하나로 저의 얘기를 끝맺음 할까 합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걸 거다. 우리 아이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를 견디고 붉은 대추로 열매 맺기를,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 네. 그냥 얘기만 하고 가면 얼마나 썰렁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를 부르셨던 분들은 거의 다 가시고 없어요. 저만 혼자 덩그러니 놔두고 저를 책임져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는 전부 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셔 주셨고, 예, 처음에도 노래를 들으셨으니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실 요즘에 도전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보디빌더도 했고요. 메레스 때문에 저의 일이 완전히 없어졌었어요. 모든 가수들이 다. 그래서 TV만 보고 있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울 방법으로 보디빌더 대회에 한번 나가봤고요. 완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성취감으로 마라톤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은 백두대간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정상에 올라가니 정상이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뒤돌아보면 그 산이 몇 개를 넘어왔는지 모르는 그 산, 앞에 산이 이렇게 있어서 저거 어떻게 넘지 했는데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시간이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거위의 꿈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요.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